대통령 박근혜 취임을 맞이하여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합위원회 해외본부 상임고문 주성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포럼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과 해외 동포들 그리고 온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대에 한민족에 요구되는 이 사명을 오늘 포럼을 통해서 서로의 소탈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비전에 모든 한인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환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한박기독교연구소 대표로 있고 교회는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합위원회에서는 뉴저지 지회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이 포럼을 열게 된 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어둡고 혼란한 불안을 겪고 있는 우리 한인 또는 한국 국민들 모두에게 희망의 새로운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도 있다는 것, 그런 기회도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이번 포럼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엄청난 문제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포럼을 하는 건데 그 속에서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자니까 조금 까딱하면 억지 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실은 아주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확실한 한국인들이 잡을 만한 희망이라는 것이 뭔가.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미국에 와 있는 우리 한인들이라든가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한 700만 한인 그 동포들. 이분들에게 지금 조국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 내지는 자기 자신들의 후손들이 정말로 보람 있는 그러한 생애를 개척할 수 있는 일을 조국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러한 후손들을 위한 일까지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그 얘기들을 좀 이번에 꼭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뭐 감상적으로 느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대통합 그 운동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그 가치관으로 제시할 수 있고 동시에 또 한강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자기들이 몇십 년 동안 연구해온 것을 이제는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기 위해서 이번 포럼을 열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합위원회 뉴저지 지부 회장을 맡고 있는 한태희라고 합니다. 이번 대통합위원회에서 포럼을 개최하게 된 동기는 미주 동포들의 대통합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하나로 뭉쳐서 또 대한민국을 발전하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겠고 지금 바로 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대통합이라는 이런 구호를 내세워서 전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합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다 합심하여서 대통합을 이루는데 한몫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취임을 위한 축하하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일어나서 조국 찬가를 하는데요. 다 같이 대창을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조국 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라 우리와 고독해과 풍성한 뒤에 회장 되시는 한태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한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대통합위원회 뉴저지 지부 회장을 맡고 있는 한태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통합위원회에서 포럼을 하게 된 동기는 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탄생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합을 이루는 이 과정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저지뿐만 아니라 동부 일대에 우리 대한민국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합을 이루어서 조금이나마 대한민국을 발전하고 또 여야 대소 막론하고 같이 파업하는 이런 우리 동포의 자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인사는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거로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우리 강사님들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럼을 위한 포럼 사회를 받으신 이병덕 호카의 의미는 Voice of Korean Americans, 미주 한인의 목소리 대표이신 이병덕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주강사로 계시는 김시한 목사님 위해서 잠깐 소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다른 패널리스트를 소개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박근혜 새 정부가 탄생함과 동시에 이제 이 대통합이라는 말이 유행어 같이 지금 일종의 새 정부의 슬로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에 대한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우리 미주 동포에서 이제 그런 제목으로 포럼을 하게 되었을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미주 동포들이 이 대통합을 지금 하자고 하는데 그 대통합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또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게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좀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새 정부는 왜 그것이 이렇게 슬로건 없이 나와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제 동포들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포럼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대통합이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동포 입장에서 우리 의견을 갖다가 정부에 제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이게 무슨 이 분위기가 이렇게 딱딱하고 포멀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주강사님이 여기에서 강연하실 그 내용을 이렇게 프린트물로 몇 개나 몇수 여러분들 다 돌려드렸는데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니까 이따가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그리고 패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리스트의 의견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토론에 꼭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저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들으시고 또 아주 편안하게 있다가 질문을 좀 하시고 또 의견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주 강사님은 김시한 목사님이신데 김시한 목사님은 이런 이 한반도 정세와 또 우리 한민족의 생존권에 관한 그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아주 공부는 이제 총신에서 1976년도 그 신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목회 활동을 한 34년 하시면서 목사님은 오랜 동안 우리 한민족 생존권, 한반도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 문제에 대해서 단연관 한박 연구소를 설립하셔가지고 연구를 오래 해오시고 또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여러 번 그동안 발행하셨습니다. 1997년에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넘었죠? 3년 됩니까? 그때 벌써 뉴 엑소도스 1권이라 해가지고 제목이 한민족 대학살 음모를 밝힌다 라는 책을 집필하셔서 발행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 뉴 엑소도스 2권을 해서 같은 1997년에 한민족 생존권은 지켜진다. 그 책 두 권이 그렇게 발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한반도 미래라는 제목으로 또 책을 집필하셔서 발간을 하셨고요. 또 오늘 현재 금년도죠. 2013년도에 이제 발간하신 책 두 권을 갖다가 지금 막 탈고를 하셨어요. 그 책의 한 권은 희생양의 권리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지금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주제와 좀 관계가 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정화되고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금년에 발행 예정에 있고 지금 막 아마 어제 저녁에 목사님께서 그 책을 탈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룰 이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셨고 상당히 그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주강사님으로 한 30분 정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패널을 제가 사회를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이제 강사님을 소개하면은 저도 물론 이제 패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순택 사무총장님이신데 안 사무총장님은 현재 그 대통합 뉴저지 지부의 사무총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안 총장은 특히 월가의 전문가이십니다. 그 월가의 메이저 수업에 들어가는 ING라는 투자금융회사의 Financial Investment Advisor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가가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행사를 준비해 오신 우리 주승배 상임 고문께서는 현재 이 대통합 뉴저지 지부의 상임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대통합 뉴저지 지부의 행사를 전부 준비 또 준비해 오시고 그래서 참 오늘 이런 일이 오늘 지금 이런 포럼이 탄생하기에는 우리 주성배 상임 고문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승배 상임고문께서는 전문가 입장이라고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한 대한민국의 해외 동포로서 오늘 저녁에 주제를 평상시에 늦게 오던 것과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저녁에 핵심 분야가 되는 그 어떤 세력 집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느낀 바를 갖다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기회를 봐서 오늘 이 포럼의 제목이 대통합운동의 성공을 위한 재미동포의 필수적 역할을 했는데 오늘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그 대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내용이 이러이러해야 되고 또 그런 내용으로 대통합이 성공하려면은 재미동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재미동포들의 역할이 필수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일단 시간이 있으시면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그 분야를 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소개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 오늘 주강사이신 이 김시환 목사님이 나오실 길에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환 목사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합위원회 저 처음부터 혼자 짝사랑하는 시기가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후보가 이걸 내세웠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또 이래저래 이런저런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벌써 이게 나올 때부터 이분이 자기 아버지하고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그분들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도록 감동을 시켰습니다. 진정성이 없이는 그렇게 안 되죠. 그분들이 뭐 바보도 아니니까. 절대로 표를 모으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표 모으기 위해서도 그랬겠죠. 그러나 그런 동기에서 표를 모으려고 애썼다면 참 좋습니다. 이제는 진실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과 경제 부흥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애썼던 그분들이 각기 자기 탑을 따로 쌓아놓고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같이 결합을 할 만큼 대한민국 국민도 자라났고 대한민국 의상도 자라났고 또 자라나는 과정에 두 가지 요소가 다 같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것이 설득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아버지의 딸로서 그분들한테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개 숙이고 가슴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대통합운동만큼은 우리가 정말 같이 할 만한 일이다. 제가 역사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이 정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제 자신이 목회자였고 또 목회자로서 이거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그런 데 발을 내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주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이것만큼 우리 민족이 새롭게 결합을 하고 희망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깃발처럼 내 휘둘리면서 분명히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설득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같이 모아지도록 한 그 힘을 창출하는 이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하는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통합운동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뜨겁게 마음을 달아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심정을 참여할 수 있도록 됐다는 것은 나는 단순하게 저 하나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의식이 있다면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자기 자식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이게 참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책임 있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라면 대통합운동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일어나게 한 그 계기 속에 상당히 훌륭한 영적인 그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사실 지금 현재 북쪽을 봐도 답답하게 아주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한국하고 제일 친하고 한국을 제일 잘 지켜준다고 하는 미국을 봐도 우리 가슴이 답답합니다. 미국 자체도 지금 난리고 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하는 행동도 보면 이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봐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자, 한국 민족은 그래도 민주화를 갖다가 비폭력적인 민중주도형의 그 거대한 무브먼트를 통해서 민주화를 이룬 기가 막힌 민족인 건 사실이에요. 그건 어디에도 내세워도 전 세계에 찬연하게 빛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점입니다. 근데 그거 했어도 지금 현재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렇죠? 또 분명히 한국 민족이 지금 현재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 부흥을 달성했습니다. 중후진국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배울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은 지금 그렇게 국가 위상에 경제적으로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상을 바라볼 때 답답하고 괴롭고 내 자식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저도 그런 의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제가 대통합운동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꿈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영적인 특이한 작용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민족이 특히 우리 한국 국민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신있게 전 세계에 위상을 높여서 당당하게 부르짖을 소리가 이제는 생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준후진국 특히 약소민족들을 대변하는 도덕적인 권위 이거를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독특한 위치로 한국 백성이 나갈 수 있다고. 대통합, 남남대화, 공서협력 좋죠. 근데 그거 하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이제는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합, 이것이 만약에 다음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남대화, 동서, 협력 그거 쉽게 합니다. 뭐를 하면 그게 가능하냐? 제가 그런 꿈이에요. 나는 그 꿈을 여러분들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는 바로 그 꿈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대통합이 그쪽으로만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야 이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우리 한국 국민이 그래서 전체 한민족이 이제는 뭔가 세계에 누구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부르지 마시고 희망을 창출할 수 있겠다. 그게 뭔지 압니까? 자, 대통합 첫째, 우리 한민족, 한국 국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있지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싸우던 분들이 같이 바라볼 수 있는 희망, 그거 만들어내자 그 말입니다. 그 같이 바라볼 수 있는 희망, 그건 그런데 반드시 뭐냐면은 한 발자국 앞에 성취 가능한 희망이라 해요. 괜히 욕심 부리지 말아요. 심지어 지금 한국의 여당, 야당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좌우 이념 대립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인권운동 하던 분들하고 독재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무섭게 싸우다가 지금 현재 합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합쳐진 이것이 여기서 더 발전하려면 같이 바라보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좌우대리도 같이 바라보게 돼요. 남남대와 동서 그거 다 합쳐져요. 그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한 발자국 앞에 그 희망이 뭐냐? 저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중후진국이 대한민국의 경제 인프라와 문화 인프라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그 인프라 그것을 부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후진국들의 우리 지도자가 아니라 안내자로서 그리고 동반자로서 그리고 같이 눈물 흘려주면서 때로는 찾아가서 같이 굶어주면서 예. 그 사람들 농장 일으켜 줍시다. 그 사람들 공장 세워줍시다. 그런 걸 잘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와 훈련 장소를 세워줍시다. 그거요 지금 한국 사람들 하려면 얼마든지 해요. 한국이 지금 중소기업 다 무너져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바깥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정부 대 정부로 조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협력할 운동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저 중소기업 무너져가는 사람들 자기 가지고 있는 인프라만 가지고 쫓아가면 돼요. 당장 할 일이 많아요. 그걸 바라고 있어요. 더도 말고 더 무수하게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한국이 골라서 한국과 협력하게 좋아하는 제일 좋은 나라 한두 국가만 불과 한 5년 동안 협력해서 잘 좀 해보라고요. 특별하게 그 국가가 막 발전해가지고 당장 경제력이 성장했다. 이거보다도 시장만 잘하는 것으로도 여러분들 바람이 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거 하라면 못할 이유 없어요.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닌데 남한테 도움이 된다. 그냥 도움이 아니라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해줘. 그냥 도움이 아니라 먹고 살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들 위상이 높아져. 그래서 이쪽을 존경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하나가 되기를 바라. 한국 사람들 특징은요, 자기 구박했던 나라, 괴롭혔던 나라도 좀 도와달라고 하면 좀 도와주자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우선 먼저 한 발자국 앞에 나가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희망으로 딱 잡고 더듬하고 한두 국가만 대상으로 삼고 그 국가라고 할 것도 없어. 어느 도시, 어느 지역 거기 연구를 잘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돌봐서 그 이루어지게 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면 선진국 쪽에서도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인프라,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자진해서 끌고 나올 사람들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자연히 1%와 99%의 이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막 무서운 대립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싸우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서로 합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터도 자연히 만들어진다. 한국은요, 기묘하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한번 나서기 시작하면 그러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일은 저 자신도 목사이지만은 후진국에 이제 선교 때문에 갔다가 그쪽에 있는 정치가들, 학자들, 그리고 재벌들, 자기들끼리 굉장히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싸워요. 그런데 어떻게 가니까 같이 모여 앉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다 크리스찬인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익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하길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건 옛날에 지금 지나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하려면 좀 많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겁니다 하면서 제 안을 좀 얘기했어요. 이야,
세상에서 그걸 싸우던 그 사람들끼리 말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면서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자. 그 나라가 바로 볼리비아였었어요. 여러분, 나 같은 목사에 불과한 사람도 그런 경제 분야라든가 정치 분야는 이게 비전문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서 좀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왕따라겠는데 상하게 전문가들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 불쌍한 백성들 갖다 내 자식들처럼 아끼면서 괴로워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한국 가봐요. 그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뜨거운 가슴이 없습니까? 그거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좋은 특징이 그거거든요. 이제는 대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을 했던 사람들끼리 그 갈등을 해소하는 그 대화법을 좀 마련하자. 이제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난 박근혜 정부 자체가 지금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 새마을 그 수준에서 뭐 하자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그러면 대통합은 뭐냐면 대안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깊이 있게 개인적인 심리 가지고 분석해서 그 영혼을 갖다가 컨트롤해서 동시에 작게는 가정, 조금 크게는 학교, 도시, 공장 이런 것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직접 가지고 가서 돈 안 가지고 가도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 인프라를 가지고 서로를 합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돈은 제재로 모인다고 봐요. 왜? 돈은 이익을 쫓아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쫓아오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돈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양심도 있고 열정, 이런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열정 가진 사람들 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없어도 못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쫓아와요. 그렇게 되면 유엔에서 난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봅니다. 그러한 새로운 바람, 새로운 흐름을 갖다가 한국은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통합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을 제대로 좀 서로들 섞어서 잘 좀 해보자 그런 대화법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결합시키고 본질적으로 사회와 사회가 이질적인 문화가 서로들 깊이 있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윤리를 갖다 창출해서 서로 함께 살자고 하는 뜨거운 가슴을 나누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싸이가 나오고 아이돌이 나오고 겨우 그런 원시적인 감정을 갖다 충격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기묘한 열정이 있고 문화적으로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 한꺼번에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고급 문화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상태를 다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문화운동을 통해서 한번 나가보세요. 한국 사람도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자만 합니다. 나 혼자 열변 하는 것 같은데 박수가 하나도 안 나오네. 이게 저 혼자 꿈입니까? 이게 저 혼자 꿈이에요? 저는 이제 대통합운동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자,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안에서 상처받은 거 그걸 바깥에서 찾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디어 우리끼리 화합하고 우리끼리 대화가 되고 우리끼리 보다 성숙한 헌신의 의욕으로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그 단단히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박수 쳤으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 한국에서 이제 대통합운동을 해나갈 때 첫 번째 고려하고 유념하고 열심히 달려나가서 이 대통합운동이 일단 기초가 잡혀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공감을 얻고 유엔에서도 참여하면서 같이 하겠다고 뛰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특히 1%에 속한 사람들이 나도 하고 쫓아오게 되잖아요. 일단 그게 딱 벌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한국은 적극적으로 1%와 99%의 가교 역할을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가면요, 한국 내부에서 99%와 1% 사이의 대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서도 99% 보고 한국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이 거대한 새로운 중후진 국가 개발 협력 체제를 갖다가 만드는데 이 중소기업을 한 사람들 갖다가 살려주자. 이 한국의 1%는 먼저 나서라 하는데 안 나서면은 국가 반역죄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돈 가지고 나가면요, 돈이 또 생기는데 왜 안 나가요? 자기들 위상이 높아지는데 왜 안 나가요? 그리고 이 선진국들의 거대 기업과 이 경쟁을 하다가 밤낮 상처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쫓아나가면은요, 이거는 선진국들, 그 거대한 기업들이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는 새로운 한국 기업의 가치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그때부터 한국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한국 내부에 99%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1%는 빨리 꺼내놔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고 할 마음도 있고 이미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어주면서 좀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이야. 1% 저것들 밤낮 저들만 가지고서 밤낮 그냥 더 긁어먹으려고 욕심나고 못된 것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들 속에 있는 좋은 점, 훌륭한 열정, 그걸 끄집어내서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끌어잡아 당기면서 말을 안 듣는 건 너는 뭐야? 그때부터는 크게 소리치는데 야단 좀 쳐야죠. 그러면은요, 그 1% 그 사람들 감히 어디다 대고 이 99% 소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한 사회 안에서 한 발자국 앞에 희망을 제시하면서 서로를 다투던 사람들, 서로를 닫혀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지도를 교회가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선교 현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렇게 화합하는 것, 그렇게 상생하는 것, 예수님은 원하십니까? 그러면 1%만 그 99%의 그 대화로 교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1%, 99% 어떤 쪽이든 먼저 때리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이 대화의 자리로 끌어 모아놓고 대화의 자리로 안 오는 걸 야단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대통합 그렇게 나가면 괜찮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국내에서 1%와 그 99%의 대화의 가교 역할을 대통합운동은 벌여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드디어 국제적으로 1%와 99% 사이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한국의 대통합운동이 벌써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국내에서 무슨 어느 정치 개파를 갖다가 살려주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고 어쩌고 그런 건 아니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국내에서 여야 없이 함께 나가는 운동이 되게 되어 있고, 동시에 전 세계가 주목해서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대통합 운동이 1%와 99%의 대화 테이블을 갖다가 마련해주기 위해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때부터는 한국의 도덕적 위상은 높아집니다. 그때부터는 한국 내부에서도 음란 문화를 상품화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문화 수출도 그때부터는 고급 문화 수출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한국이 소dom화되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나 그것도 바로 앞으로 이 대통합 운동 같은 것이 제대로 맞추면 거기다 야당만 치지 않고 그들 속에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좋은 걸 살려주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 이러한 문화의 체질 변화를 갖다가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드디어 국제적인 관계에서 한국의 도덕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중후진 국가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선진국 쪽에서 한국의 소리를 갖다가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 따지게 될 때 이익만 가지고 따지지 않고 그때부터는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입니다.